12번. 당좌산.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네. 물어봐도 몰라. 누구 목소리인지 몰라. 당좌자산이잖아요. 당좌자산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짧은 기간 안에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당좌자산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각각의 어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잘 알면 돼요. 장기와 단기를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뭔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뭔지, 단기 매매 증권이 뭔지를 알면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가 중요한데 당좌자산 정의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하나 뒤에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과 장기 금융상품, 이름은 똑같네요. 금융상품이라는. 그걸 장단기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라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이라는 게 그냥 유동자산이랑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냐, 그거가 보고기간 종료일 시점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서에 있는 걸 갖고 온 거야. 유동하고 비유동을 구분하는, 이거 한번 전에 했었을 거예요. 유동이랑 비유동을 구분하는 이유, 이 이유는 운전자본으로 사용되는 거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 지금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이렇게 그래서 1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기준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봐요. 지급 능력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유동이고 어떤 게 비유동인지인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거가 보면은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현금이지만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사용 제한이 돼 있다면. 예금이 나 10억이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여기다 딱 에스크로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게 유동자산인가요? 그렇게 지급 능력을 여기서는 유동자산을 분류하고 있지만 사용 제한이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거는 지급 능력, 내가 실제로 그런 의도랑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이지만 어떤 운전자분이라는 게 이 회사 영업 활동을 영위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유동인 거지. 이 회사는 김치 3년 묶은 다음에 판매하기로 했다면 그 3년 동안은 이 김치가 3년이 되는 과정까지는 재고자산은 맞잖아요. 난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예상했잖아 이미.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기준은 1년이라는 거.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현금은 현금이죠. 근데 현금성 자산은 뭐냐?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이 뭐냐인데 이건 사실 뭐 이해보다도 외워야 되는 거죠.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이 지나야 돼. 약간 다르죠 지금? 유동이랑 비유동을 분류할 때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었지만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취득할 때부터 현금이랑 비슷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약간 기준의 시작점이 다르죠. 그리고 뭐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뭐 가치 변동 위험이 작다. 뭐 이런 거. 이것도 기준에 있는 내용이에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지금 거의 똑같죠? 지문에 나온 거랑. 내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기준서에 있는 문구대로 이런 것만 몇 개 빼서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래서 얘까지 들어왔잖아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무슨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 상환우선주라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주식은 주식인데
상환 가능한 우선주예요. 상환 가능한 주식. 그러니까 주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법인 설립 오늘 했다 그랬지. 법인을 설립했어요. 돈을 내가 100만 원 불입했어 지금. 불입해야지 법인 설립할 수 있거든. 잔고증명이 있어야지. 불입을 해놨어요. 이 100만 원 내가 언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100만 원? 그 100만 원이란 돈은 내가 찾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이 누구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냥. 법인의 자본금인 거예요. 내가 법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주지. 줄 의무가 없어요 법인은. 네가 투자했는 거지 지금. 거기서 이익이 생겨서 배당은 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1,000만 원 넣었으니까 1,000만 원 다시 달라 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니까요. 주주는.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별도의 법인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난 달라 그럴 수 없어. 근데 상환 우선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상환 조건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게 주주일 수도 있어요. 그게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나 3개월 뒤에 만약에 내가 너한테 다시 네가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년 뒤에 혹시나 내가 너한테 이걸 다시 돌려주게 되면 그때는 연이율 20%를 쳐서 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법인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투자한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의미가. 돌려준다는 거죠. 조건부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왜 내가 수익률을 막 그렇게 높게 얘기했냐면 실제로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례예요 지금. 근데 수익률 높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3년 전에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그 회사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환매채 3개월 이내 환매 조건. 왜 이렇게 오래? 어쨌든 현금성 자산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만기일 시점이 만약에 2월이라면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내가 취득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취득을 11월 달에 했으면 2월 만기면 3개월이 되죠. 근데 내가 10월 달에 취득했다면 2월 만기라고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은 로부터는 2달 아니지만 내가 취득한 시점부터는 만기일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4개월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환매체지만 그렇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래요.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에 따라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죠? 단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여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된대. 이게 뭔 소리야? 아,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평가를 다르게 했어요. 공정가치법. 이제 공정가치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언제 평가하죠? 우리가 언제 자산을 평가해요? 왜 평가해요? 기록하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내가 지금 결산을 막 하려고 그래요. 결산을 지금 막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그때 공정가치법이라면 그때 공정가치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옆에 공정가치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옆에 숫자를 공정가치로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적었던 금액이랑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반영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겠죠. 근데 이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한번 볼게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이거 유가증권 했잖아요. 이거 어쨌든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증권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유가증권이 갈 수 있는 범위죠. 그 기간에 따라 이거 전에 한번 했었어가지고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한 번 더 볼게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래요. 그리고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된대요. 주식처럼. 내가 그때 얘기했죠? 채권처럼 나눠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사실. 그렇죠? 그냥 주식이랑 국채, 공채, 회사채 이렇게 알면 돼요. 주식인 거고 국채, 공채, 회사 채권이에요. 그런 거는 이걸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보낼 거야? 내가 지금 갑자기 회사에 주식이나 공채나 국채나 지방채나 회사채가 생겼어요. 어디다 적어야 되죠? 그걸 적는 게 이 기준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어디로 가요? 그 기준을 가려면 이 기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기록할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실제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지, 일어날 건지가 맞다면 일로 가는 거고. 그게 채권이든 회사채든 국채든 공채든 아니면은 딴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뭐냐? 그 다음 찾아볼 게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거예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래요. 그럼 일단 주식은 안 되네요. 그죠? 채무증권으로 속했으니까. 상환 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이래요. 뭔가 만기가 뭐냐면 내가 3년 뒤에 얼마 줄게 라는 금액이 확정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기 보유 증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회사가 여유가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도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에 속하지 않는 건 다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권으로 보는 건 매도 가능 증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실무상. 왜냐면 얘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거 증권사 정도 돼야 되고 자산운용사. 가끔 요새 상장사 중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죠? 어쨌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하는 건 얘랑 얘는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치를 평가해요. 근데 내가 공정가치 평가법이 뭐라 그랬죠? 기록할 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쓰고 요 옆에다 공정가치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살 때의 공정가치는 뭐죠? 내가 사온 가격이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샀겠지. 시장에서 샀으니까. 그럼 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12월 30일이 됐어요. 얘의 공정가치는 뭐예요? 그걸 알아서 적는 게 공정가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적냐? 이 계정 바로 옆에다 적는 거. 이게 재무상태표죠? 여기다 적을 걸 뭘로 적을 거냐예요. 그게 공정가치법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에 적히는 금액은 동일한 자산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뭔 차이가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바로 팔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익을 인식하지 놓지 않아요. 바로.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이 나오는 거고 저는 여기서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바로 팔 거예요. 지금 막 곧 있으면 팔 거야. 그러니까 단기 매매 손익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결과물로 인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변동하고 그 변동된 최종값은 공정가치랑 일치하게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해놨네요. 설명 안 하려면 너무 길어졌어요. 어쨌든 자는 거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러니까 여기가 BS인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데 손익계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은 당기순이익까지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건 포괄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당기순이익 다음 단에 넣어놓은 거지 당기순이익 안에는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와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동일한 주식인데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거래하는 곳이 갖고 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가되는 금액은 똑같다고요. 두 개. 실제로 어떤 회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어떤 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평가되는 값은 BS상 자산은 동일한데 그 변동 차액을 어디다 반영시키는지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은 손익계산서에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적인 무게에게 자본 쪽에 있는 거죠.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그리면 막 이렇게 평가 결과가 변한다면 실제로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켰다는 거는 반영시킨 결과가 어디 가죠? 손익계산서의 결과는 이익이익험에 쌓이는 거거든요. 이익이익험에만 남아있는 거지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에. 이거에 꼬리표가 안 붙는 거예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원래 3만원짜리야. 근데 일시적으로 평가해보니까 3만원이 빠졌어. 일시적으로 평가해보니까 2만원, 1,000원 빠졌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꼬리표가. 그래서 이렇게 Y 달라지는 라인을 탈 거냐 아니면 잠깐 일시적으로 평가했다가 기준점은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4번까지 있네. 외상매출금의 발생액은 외상매출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한대요.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뭐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에 속하는 거잖아요. 자산에 속하니까 외상매출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산에 속한 항목인데 증가했으면 당연히 그쪽에다 적는 거죠. 자산의 사이드에. 네, 상대편 사이드는 이걸 적고. 네. 68회 12번.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단기 매매,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예요. 68회 1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